임창국의 핑퐁타임, 글로 보는 탁구 이야기 제 2편입니다. 이거는 2015년도 2월 달에 쓴 건데요. 사실상 제가 이 글을 올린 거는 이랬지만 이 글을 처음으로 쓴 날은 2011년도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읽어보신 횟수는 5,712회고 좋아요는 109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한 40회 정도 됐던 글이었던 거든요. 이때는 제가 강남에서 탁구장을 했었고 이제 초보자분들 이제 레슨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해 가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 글의 가장 큰 핵심은 스윙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조절하는 거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스윙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공의 구질이나 그다음에 뭐 스피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구질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스피드 하나 갖고만 제가 이해를 이제 구한 내용의 글이었던 건데요. 탁구는 테니스랑 다르게 무조건 바운드가 되는 공을 치게 되는데 그 바운드가 되는 시간에 따라서 스윙의 크기를 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취지하에 이 글을 쓰게 됐던 겁니다. 볼을 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빼는 스윙을 백스윙이라고 하고요. 라켓에 맞는 순간을 임팩트 순간이라고 하고 맞고 나서의 순간은 앞스윙, 그러니까 뭐 팔로우 스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이 맞아 떨어지는데 음, 요 내용은 그 1, 2, 3번의 방법을 어떤 순간에 판단하고 처리해야 되나 이런 식의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일단 제가 이제 그림을 갖고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과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같다면 보통 우리가 저는 탁구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상대방과 내가 100을 만드는 경기. 그 말은 상대방이 나한테 그 50을 줬으면 나도 50을 줘서 100을 만들고 상대방이 나한테 70을 줬으면 나는 30만 가해서 100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한테 30을 줬으면 내가 70을 만들어서 100을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100을 만드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보통 제가 생각하는 화하고 쇼트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분들이 서로 이렇게 요쪽에서 이제 화를 치시겠죠. 요 길이 여기에 바운드가 떨어지고 여기에 바운드가 떨어질 때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같이 연결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초보자분들이 이 포핸드 서로 이렇게 랠리를 하실 때 한 사람이 세게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공이 세게 왔으니까 50km가 아니었다는 거죠. 서로 공존을 하려면 이 사람이 50을 주고 나도 50을 주면 따닥따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하나 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볼을 세게 딱 쳐요. 그러면은 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50km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70km, 80km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50cm 스윙을 하고 이 사람이 50cm를 스윙을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키로수가 50km 왔다 갔다 해야만 서로 베개 스피드가 계속해서 공존되면서 랠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스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100으로 공을 쳐버리면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은 연결이 아니고 수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격, 이 사람이 디펜스.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의 스윙이 그 파워가 70kg가 되고 이 사람은 30kg가 돼서 서로 100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70을 주면서 이 사람 보고 50을 하라고 하면 120이 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서로 화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이 공격을 하면 이 사람은 디펜스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공격을 하면 이 사람이 디펜스를 해야 되고 서로 50대 50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돼야만 볼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요 공의 길이와 요 공의 길이가 왔다 갔다 하는 구간과 길이가 같다면 이 사람도 50을 줘야 되고 이 사람도 50을 줘야 되고 이 사람도 50cm 해야 되고 이 사람도 50cm 해야 돼요. 단 여기서 힘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임팩트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반복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랠리의 기본이에요. 쇼트, 커트를 계속적으로 랠리를
그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랠리를 하셨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보냈어요. 그러면 50km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공이 여기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이 공이 여기 떨어진다면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 공의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스윙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스윙을 50을 했다면 여기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여기 벌써 떨어지면 짧게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스윙을 많이 빼지 말고 적은 스윙으로 들어가는 힘을 이용해서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같이 여기 1번의 그림처럼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스윙을 똑같이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생기지가 않아요. 타이밍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이동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한다면 이 사람이 뒤로 많이 뺐다가 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게 치는 데 있어서 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이 1번에서 랠리됐던 방법에 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는 적은 스윙으로 또 적은 힘으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윙도 적게 빼고 나가는 스윙도 적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스윙을 적게 해야 된다고 적게 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은 스윙을 적게 빼고 적게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여기서까지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짧으니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짧은 볼을 처리할 때는 적은 스윙과 적은 폼으로, 그러니까 적게 빼고 적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구질에 따라서 뭐 올려 쳐야 되나 앞으로 쳐야 되나 내려 쳐야 되나 이런 거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스윙의 크기 자체가 크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비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내가 전체적으로 2, 3번에 같은 상황이 생겼다면 전체적인 스윙의 크기가 작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과 똑같은 예인데요. 이 1번과 똑같은 예예요. 이 1번과 똑같은 예인데 이 4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길이와 스피드가 같은 상황에서 반복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 길이는 같으나 스피드가 달라질 때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1번 경우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 길이는 똑같이 길게 오는데 상대방이 공을 세게 쳤어요. 그러면 나는 작은 폼으로 상대방이 오는 공의 힘을 이용해서 리턴을 하게 되는 거라는 말이 디펜스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디펜스 스윙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공이 50km로 왔다 갔다 하면서 50cm씩 서로 이 사람도 50cm, 이 사람도 50cm씩 해서 50km, 50km 합이 100이 되고 있었던 상황은 화쇼트 연결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공을 세게 쳤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짧겠죠. 그죠? 떨어지는 시간이 짧으니까 내가 나갔다가 빼야 되는 스윙도 작게 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작게 빼야만 적은 힘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는 시간만큼 빼라는 말이 볼이 빨리 왔을 땐 적게 빼고 작은 스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70km로 보냈으니까 나는 30km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50cm의 스윙을 하다 보면 30km에 대한 볼을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펜스는 훨씬 더 적게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시간으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의 볼의 타이밍은 연결일 때는 우리 코치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 이 4번 같은 5번 같은 경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하나, 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게 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 박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이 좀 천천히 할 때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 둘, 셋. 이 사람은 하나, 둘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세 박자를 써서 공을 세게 쳤잖아요. 그죠? 한 박자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럼 디펜스는 한 박자로 하셔야 돼요.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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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런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스윙을 하기 위해서 스윙을 작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보통 화폼은 하나, 둘, 하나, 둘. 쇼트도 하나, 둘, 하나, 둘을 해야 되는데 디펜스를 하실 때는 하나, 둘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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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떨어진 시간이 짧아서 스윙을 빼게 되면
타이밍이 맞았다고 해도 힘이 과해서 아웃되거나 걸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타이밍이 만약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스윙의 크기를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스윙을 할 때 상대방 테이블에 맞을 때까지 스윙을 하고 내 테이블에 맞을 때까지 뺀다는 스윙 생각으로, 그 시간이나 그 이렇게 구간이나 아니면 이 길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똑같은 길이에서 스피드가 세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한다면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늦을 수는 있지만 제 판단에는 아마추어 분들은 늦어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지만 빨라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빠른 이유가, 제가 여기서 이 글을 쓰면서 가장 핵심으로 만들었던 내용들이,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도 않고 빨리빨리 빼는 게 가장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좀 화쇼트라든지 이렇게 연결을 하실 때는 좀 판단을 하고 빼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빨리 빼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취지로 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빨리 빼지 않지 않을까. 너무 빨리빨리 빼고 급하게 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 해소가 되지 않을까. 다소 늦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그런 취지로 내용을 만들었던 거니까요. 요 부분도 좀 이해를 하셔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상대방 라켓에서 볼이 떠난 후부터 내 테이블에 맞는 바운드가 될 때까지 빼는 스윙을 한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한다는 거죠. 내 테이블에 바운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바운드 되는 순간에 모든 게 정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빼는 스윙이 멈춰야 된다는 거죠. 준비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내 테이블에 바운드 된 순간부터 스윙을 멈추고, 판단 이후에 임팩트 한다는 말이, 바운드 되는 순간부터는 임팩트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운드가 되는 그 시점은 끝나고, 준비가 끝나고, 바운드 이후에, 그러니까 테이블에 떨어지고 이제 공이 뜨는 현상이 생기는 이 곡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운드 끝나고 이렇게 뜨는 현상이 생기는 이 곡선 부분이 생기잖아요. 요 순간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정지된 상태에서 볼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코치님들이 얘기하는 잡아놓고 치라는 말이, 약간은 정지한 이후에 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도 보면 빼는 스윙과 나가는 스윙이 연결돼 있지 않아요. 빼는 스윙이 끝나고 나서 치는 거잖아요. 약간은, 그죠? 근데 그거는 미리 빼고 있잖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오는 코스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미리 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야구처럼 약간은 멈췄다가 치는 필요성은 좀 있어요. 제 판단에는 빼는 스윙과 나가는 순간이 연결이 돼버리면 두 동작이 역동작이기 때문에, 또 팔과 몸의 동작이 한 템포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빼는 스윙과 나가는 스윙은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 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이 쉬었다 뺐다가 나가기 전에, 그 바운드 되기 전에 잠깐 동안 멈추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 빼는 폼과 나가는 폼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연결이 돼 버려요. 그러면 임팩트를 하시기 때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빼는 스윙과 나가는 스윙은 역동작이기 때문에 멈췄다가 나가는 현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윙은 그 빼는 순간에서의 빼는 동작의 멈춤이 좀 있어야 되고, 나가는 동작에서의 약간의 멈춤은 있어야 돼요. 그 동작이 다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상체의 움직임이 팔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동작을, 그 코치님들이 얘기하는 그 중심 이동이든 뭐를 하든 간에, 그 빼는 스윙과 나가는 스윙 할 때 같이 빼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이 빼고 같이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빼는 순간의 그 동작이나 나가는 동작에서의 멈춤이 없으면, 그 두 동작에서 연결이 돼 버린다고 한다면 몸의 동작이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 참고하셔서 어디까지 빼고 어떻게 하고 스윙의 크기는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글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자 하신다면 OK 핑퐁에서 기술 이야기에서 작성자 윤기호로 검색하셔서 상황별 스윙 크기에 대한 이해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이 그냥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터득하셔서 조금씩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써 공부하는 탁구교실 2탄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국의 핑퐁 타임.